안녕하세요. 부산대 수학과 최영준입니다. 제가 듣기로 7시에 여기 지금 이제 특강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비교적 대부분의 학교들이 논술 출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부산대가 다른 학교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올해 7월 2020년 논술고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적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시행될 논술고사가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중요한 부분은요. 논술고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의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수학에 대한 선행 지식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받아서 특별한 종류의 사교육이 있는 것이 최대한 도움이 안 되게끔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문제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논술 문제를 낼 때 이제 합숙을 들어가서 이제 문제 출제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과 현직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 몇 분을 초빙해서 같이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를 주로 내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이 문제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적절한 문제인지 혹은 2009 교육과정 내의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육과정 내에 다른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논술이라는 거의 취지는 학생들이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해한 문제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서술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직접 면접을 봐서 그걸 설명하면 가장 그런 걸 잘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다 면접을 할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수리논술을 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점을 할 때 학생들의 답지를 보면은 학생들의 답지를 읽으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했구나 혹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할 때는 답안 적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을 할 때는 아마도 제일 좋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옆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나 만들어 줘 보자라는 생각으로 답안을 적는 거를 연습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이제 크게 자연계랑 의학계가 있는데요. 자연계랑 의학계는 이제 문제가 다르게 나오고요. 일단 문제 유형은 수학으로 국한됩니다. 이제 어떤 학교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치는 학교도 있는데 부산대학교는 수학으로 국한시키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며 문제 서술 능력을 특히나 문제를 이해하고 그걸 잘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 부산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위에 유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고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교과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이 나오고요. 문제는 제시문을 이해한 다음에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밑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연계 1번 문제인데요. 작년 수리논술에서 이 문제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단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기 전에 답지부터 한번 보죠. 답지는 이와 같이 생겼고요. 위쪽에는 인적 사항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는 이제 이쪽에 있는 답안은 연필로 작성하고요. 지우개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같은 건 사용이 불가하고요. 하나 유의할 사항은 답지를 벗어나서 답을 적으면 안 됩니다. 답지를 벗어난 부분에
제대로 된 답안이 적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미분적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아요. 함수의 미분에 관련된,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fx라는 함수랑 f 더블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 제시문이고요. 첫 번째 제시문은 이제 두 번 미분한 함수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치환적분법과 그 치환적분을 이용한 또 하나의 적분식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함수 fx가 이런 종류의 관계식을 만족할 때 첫 번째 문제는 fx랑 f 더블 프라임의 관계식을 먼저 구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f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구한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러한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fx라는 함수가 이계도 함수를 실수 전체에서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채점 기준부터 보죠.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채점 기준을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답안을 적을 때 바로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정확한 스텝을 따라가지고 답안을 적기를 바라는 거고요. 각 스텝마다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꼭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냐? 하나의 수학 문제는 여러 개의 답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점수를 못 받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풀이가 있고요. 그 풀이들도 다 점수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채점 기준을 모든 풀이에 대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풀이에 해당되는 채점 기준을 올린 거고요. 다른 풀이로 답안을 전개할 때는 그 과정이 논리적이면은 대략 여기에 해당되는 배점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끝까지 밀어붙이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논리적인 과정으로 서술을 해서 마지막 답안까지 완성하는 게 부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보겠습니다. 풀이는 먼저 이 함수 fx가 이런 식을 만족하니까요. 양변을 제곱해서 이 식을 얻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 미분한 함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좌우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이 돼서 형태가 절묘해가지고 f의 더블 프라임은 fx가 다시 되는 그런 종류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fx를 찾아야 되는데요. fx가 f 더블 프라임 x랑 같다라는 함수는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 만족을 하는데요.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그냥 지수함수로 적으면 이제 곤란하고요. 정확하게 그 과정을 적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제시문이 쓰입니다. 여기에는 요 제시문이 쓰이는데 사실 이게 힌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에 f를 한 번 미분한 함수를 양쪽에 더하고요. 이렇게 더한 걸로 우변에 있는 이 식으로 양변을 나눕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적분을 해가지고 fx라는 함수가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한데요. 여튼간에 fx랑 f'x를 로그를 취하면은 이렇게 x라는 함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주어졌던 식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f0이랑 f'의 0 값을 찾고 거기에 대응되는 적분상수를 먼저 찾고요.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되겠죠.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식을 계산을 하면은 fx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guess를 해가지고 fx가 e to the x다, 그러니까 2의 x승이다라고 추측을 했으면 이제 이런 답이 애초에 안 나왔겠죠. 근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학생의 이제 모범 답안인데요. 이 학생의 풀이는 실제 저희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 답안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이 학생은 여기 gx라는 함수를 새로 fx랑 fx분의 f'x로 이렇게 놓고요. 이 함수를 미분해서 새로운 관계식을 찾아서 이 gx를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fx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이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풀이죠.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고요.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실제로 이 학생의 지금 답안은 이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나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 중에서는 답안을 작성할 때 오로지 수식으로만 마무리를 하거나 중간중간에 여기서는 지금 GX라고 했는데요. 어떤 새로운 문자를 소개를 하면서 그 문자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적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라고 하면은 점 ABC가 어느 순간 갑자기 풀이 속에 등장하는데 그 ABC가 뭔지를 채점하는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변수나 새로운 문자 같은 걸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채점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fx를 찾았으니까 여기 있는 함수를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그냥 여기 있는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쪽 단계에서 치환적분법이 쓰이고요. 그 치환적분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계의 첫 번째 문제였고 생각보다 이 문제는 출제할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서 사실 출제한 사람으로서 제가 출제한 건 아니지만 출제한 그룹에서는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이 제시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이 제시문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들 다 찾았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찾았는데 여기에 F'을 양변에 더해가지고 어떤 함수를 미분한 형태가 다시 그 함수 위쪽에 올라가는 이런 분수 형태로 이끌어내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점수가 깎였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여기에 있는 이 제시문에서 아마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생들이 이 제시문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하 벡터 문제인데요. 기하 벡터와 미적분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출제 의도는 이제 타원과 직선이 접할 때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먼저 제시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하는 거에 관련된 제시문이고요. 두 번째는 분수함수를 미분하는 그런 식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타원이 먼저 하나 있고요. 이 타원 밖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P점을 지나면서 이 타원에 접하는 두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위에랑 상황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지금 이 두 번째 문제는 3차원 경우인데요. 3차원 경우인데 XY 평면 위에 있는 상황은 위의 문제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푸는 거죠. 2번 문제는 밑에 이런 평면이 있고요. 공간 위에 공간 위를 지나는 Q라는 점이 있는데 두 개의 접선으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타원이 밑에 있고요. 위에 점 P가 있는데 점 P가 Y축 위를 움직이고 이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어가지고 밑에 이런 삼각형을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고요. 접선의 방정식이요. 두 번째 문제는 밑면을 이 삼각형으로 하고 Q점은 이제 이 XY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XY 평면보다 지금 이 강당 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는 공간 위에 있는 Q점이 있고요. 그 Q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밑면이 이렇게 삼각형인 그런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쪽에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이쪽에 음함수 미분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접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해진 접선이 이렇게 두 개로 주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 답안은 요거고요. 이 학생도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시문 가에 따라서 이런 말들이 있죠. 이 말은 문제를 출제한 사람으로서 학생한테 아주 고마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제시문을 이용해가지고 제시문에 의해서 문제를 풀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주면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풀이고요. 이렇게 과정을 따라가지고 마지막까지 논리 전개가 완벽한 답안이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Q점이 공간상에 떠 있고 밑면이 삼각형일 때 부피를 구하니까 그 부피에 관련된 식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요게 아까 구했던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높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뿌리니까 3분의 1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 문제는 Q점이 움직일 때 저 삼각뿔의 부피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가지고 증감표를 그려서 증감 상태를 봐가지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미분을 하면은 약간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고요. 증감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증감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t가 3일 때 부피가 이렇게 최소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우수 답안이고요. 이 답안은 앞에 있던 예시 답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진 예시 답안을 갖다 붙여놓은 듯한 그런 답안이고, 이런 답안을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우수 답안을 참고해가지고 나도 저런 식으로 답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확률 통계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2019년도 자연계랑 의학계 공통으로 나온 문제고요. 제가 문항 개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연계나 의학계 모두 큰 문항이 3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각 큰 문항은 보통 2개에서 3개의 소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문항이 한 문항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소문항이 4문항까지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2문항에서 3문항입니다. 보통은 자연계랑 의학계 문제를 따로 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자연계나 의학계 학생들 모두의 변별력을 위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공통문항으로 출제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작년 부산대 수리논술에 공통문항이 나왔었고요. 그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죠. 그때도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때는 공간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공통문항으로 나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 문제가 공통문항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시문에는 지금 순열에 관련된 제시문과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제시문이 있고요. 문제는 이런 그림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도루망을 따라서 이제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A점을 출발해서 C 지점으로 이동할 때 5번 만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자 하는데요. 최단 거리로 가면은 거리가 4일 겁니다. 근데 4번 만에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5번 만에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주머니에서 1, 2, 3이라는 카드를 꺼내는데요. 1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은 왼쪽 밑으로 내려가고요. 2를 뽑으면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3이 적힌 카드를 뽑으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그냥 움직이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A점을 출발해서 B지점까지 갔을 때 A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런 2개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거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걸 다시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채점 기준을 만든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채점 기준을 설명하는 거는 약간 무의미할 것 같고,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는 아마도 학생분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직사각형을 주고 직사각형을 타일로 만들어서 왼쪽에 있는 가장 밑에 점부터 오른쪽 위쪽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문제를 삼각형의 형태로 약간 바꿔놓은 거죠. 삼각형으로 바꿨을 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랑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경우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왼쪽으로 가는 경우, 총 4가지의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왼쪽으로 가는 걸 A,
오른쪽 B, C, D라고 두면요. 요 A, B, C를 일렬로 세우는 숫자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관련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이걸 가지고 일렬로 세워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하면은 이 점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못 움직여요. 요 꼭대기 점에서는 이 두 번째 별표를 친 부분에서도 오른쪽 방향으로 못 움직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순열을 약간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좀 감안을 하시면은 마지막에 30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요 학생이 이제 모범 답안인데요.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이쪽으로 가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가지고 각 경우를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예시 답안보다 어쩌면 더 좋은 그런 답안일 정도로 아주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B점까지 가는데 3번 만에 갈 확률과 4번 만에 갈 확률의 비를 구하는 문제였죠. 근데 이거를 풀려면 이제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되는데요. 조건부 확률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건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없이 위에 지금 그러니까 세 줄의 문장 없이 이렇게 써놓고 답을 막 계산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적으면 분명히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계산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요 세 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꼭 논술 공부하실 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이는 이런 거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문제 풀이는 굉장히 스탠다드하고요. 각 경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이 기출문제가 전부 다 부산대 입학과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학 홈페이지에서 문제랑 풀이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대신 하고요.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을 하려면 이런 식의 그림이 계속해서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 마지막에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몇 개로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잘 푼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종류의 그림을 답지에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계 문제인데요. 의학계 문제를 한 문제 소개를 더 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의학계 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제 구와 평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구랑 평면이 있을 때 평면이 구랑 만나면 이제 원이 나오죠. 그 원 위에서 생기는 접선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문제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제시문이고요. 제시문은 내적에 관련된 제시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제시문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쪽은 마지막으로 평면의 방정식에 관련된 직선. 그다음에 이쪽은 사인의 덧셈 정리에 관련된 마지막 제시문은 어떤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제시문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이 상당히 긴데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은 아주 지루합니다. 그리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문제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데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 그림으로 그냥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쪽에 지금 구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XY 평면에 평행한 그런 평면이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그 다음에 이쪽에는 XZ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 Y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원이 하나 생기죠. 이 원이 생겼을 때 이 원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접선을 하나 끕니다. 이 원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에 생기는 원에 대해서도 이 점에서 접선을 하나 끕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접선이 만들어내는 각이 있을 텐데요. 그 각이 있으면 이제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코사인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평면 두 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코사인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채점 기준은 이렇고요. 문제 풀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펀치라인은 뭐였냐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이 접선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은 이쪽에 지금 감마라는 평면이 문제에서 주어진 평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이 방정식을 그냥 막 계산으로 찾는 게 아니라 원점의 이 중심에서 이 P점에서 이 구에 접하는 평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평면이 이렇게 생기죠. 알파라는 평면이. 이게 구기 때문에 이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L1이라는 요 접선은 처음에 문제에서 줬던 이 감마라는 평면과 새로 만들어낸 이 알파라는 평면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 사실을 잘 관찰을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지금 위에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이고 이런 식입니다. 두 개의 접선이 구해지는데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문제에서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 이렇게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건 첫 번째 문제 잘 푼 학생의 답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는 여기에 생긴 오른쪽, 그러니까 위아래로 생긴 이 평면은 고정을 시키고요. XY 평면에 평행한 이 평면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평면이 하나 있으면은 접점 여기 만나는 점은 이 점이랑 그 뒤쪽에 점 하나 더 있겠죠. 그럼 두 개의 접선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는데요. 이 평면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삼각형의 높이도 달라지고요. 이쪽에 있는 앵글도 달라지겠죠.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 이쪽 두 개 있는 앵글도 달라질 거고요.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입체가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부피에 대한 제시문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제시문에 의하면은 SX라는 단면적만 계산을 하시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보면은 단면적의 부피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치환적분법을 쓰면은 이렇게 삼각함수의 적분 형태로 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런 답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의학계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는 문제만 한번 소개를 드리죠. 문제는 이런 종류의 문제였는데요. 이쪽에 포물선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선의 이 그림에서는 y = x 플러스 2라고 적어놨는데 이 앞에다가 이 식을 y =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로 바꿀 거예요. 상황은 지금 y = ax 플러스 b입니다. 그랬을 때 y = ax 플러스 b가 이 포물선을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에 지금 빗금침 부분에 영역이 생기겠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인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빗금침 영역에 있는 XY 좌표가 전부 정수인 포인트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1번 문제는 이제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사실은 힌트에 해당됩니다.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도 2번 문제로 단독으로 이렇게 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할까 봐 1번 문제를 힌트 삼아서 이렇게 냈고요. 그래서 문제의 출제 채점 기준이랑 예시 답안은 이 학생의 우수 답안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예시 답안이고 이게 학생의 이제 모범 답안입니다. 여기까지가 작년도 출제됐던 부산대 수리 논술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제부터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계랑 의학계는 모집 인원이 자연계가 이제 405명이고 의학계가 35명인데요. 처음 지원했을 때는 약 8,000명, 약 4,000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응시한 학생은 대략 한 2,800명, 한 9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대략 7대1, 한 27대1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최초 응시한 208명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이제 361명이었는데 또 이제 부산대만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등록을 안 한 학생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합격한 학생은 337명, 그다음 의학계는
전원 다 등록을 해서 35명이 나왔고요. 최종 합격생들의 이제 성적을 대충 한번 보면요. 최초 합격 361명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이제 대략 한 4등급, 3.92 등급이고 영어가 2.38 등급, 그다음에 영어 제외한 나머지가 한 3등급. 그다음 논술 평균 점수가 대략 한 4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1번 문제에서 특히나 오답이 많았어 가지고 요번에 생각보다 자연계 점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부산대 수리논술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 가지고 이 점수가 다 이것보다 더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20에서 30점 사이인가 그렇고 여기가 한 50점 정도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문제를 냈고 요번에 점수는 대충 자연계가 한 40점 정도, 그다음에 의학계가 한 70점 정도가 나왔고요. 의학계는 35명의 학생부가 2.84등급 정도, 최초, 그다음에 최종은 2.94등급이었고요. 영어가 1.29, 1.34등급,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1.25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수리논술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이제 주요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자연계 363명, 그다음 의학계 35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논술은 총 100% 중에서 논술이 70% 점수를 좌우하고요. 학생부가 30%를 좌우하는데 교과가 20%, 비교과가 10%고 날짜는 11월 23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능이 11월 14일인데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로 이루어지고요.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다음에 교과 반영은 기본적으로 국영수과를 반영하고요. 그다음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환산 점수로는 이제 이렇게 점수가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지금 1등급이 20점이고요. 6등급이 19점이죠. 이렇게 등급 차이가 많이 나도 이제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수리 논술 전형이 학생부를 최대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수리 논술을 얼마나 잘 푸는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이런 등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과 부분에 비교과 10점은 이쪽에 있는 결석 일수랑 봉사 점수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무단결석이 이틀 이하면은 5점이고요. 그다음 봉사 시간은 30시간 이상이면은 5점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수리 논술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수능 마지노선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의예과는 국영수과를 합해서 4등급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되고 자연계는 생활환경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연계 대학에서는 국영수과 중에서 수학과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3개 중에 1개를 선택해가지고 2개를 더했을 때 5등급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이 필요하고요. 생환대는 약간 더 커트라인이 낮아서 2개를 선택해서 6등급이고요. 생환대는 특이하게도 이제 수학 나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2019년도의 경쟁률이 전체를 다 봤을 때는 24대 1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학과별로 실제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는 실제로 수능 최저 학력까지 다 만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합격이랑 불합격 여부를 쟀을 때의 경쟁률입니다. 수능 최저를 만족 못한 학생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학과별로 이제 쭉 경쟁률이 있고요. 아무래도 의예과가 이제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대 논술 전형에 대한 모든 기출 문제나 답안, 그다음 가이드북, 모의 논술고사까지 이쪽에 있는 학부 입학 홈페이지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 버금가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